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동양의학에서는요, 그 약성을 파악함에 있어서요, 우선 그 약이 찬 기운의 약인지 더운 기운의 약인지 그 약의 기운을 파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동양의학에서는요, 약성을 파악함에 있어서요, 그 약의 맛이 어떤지를 파악하라고 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벌써요, 야, 무슨 의학이 약을 파악하는데 맛이 어떻고 뭐 어떻게 해갖고 뭐 성질을 파악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 간단한 걸 살펴볼까요? 아주 떫은 감이나 꽃감을 먹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떫은 감이나 꽃감을 먹고요, 변비가 돼가지고 쩔쩔 매셨던 분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설사기가 있었던 분들은 설사가 멈추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떫은 맛은 뭘 흘러가는 것을 막자 떨떠름하니까 그래서 껄끄럽죠? 이 떫은 맛은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도요, 모든 것의 흐름을 막는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변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고 껄끄럽게 되는 겁니다. 또 소화기관의 흐름이 껄끄럽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변이요, 물렀던 사람이나 설사를 했던 분들은 그 설사가 잡힐 수도 있고, 반대로 변비가 있던 분들은 더욱 변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세상 만물의 이치는 똑같고요, 순리적이고 자연적이고 아주 쉬운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매운 것을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매운 성격, 맛을 지닌 성질의 약재들은 그걸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발산을 잘 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잘 열어준다는 겁니다. 또요, 예전부터요, 복통이 있을 경우에 설탕을 먹으면 가라앉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시기에서는요, 이 설탕이 아주 중요한 약재로 쓰이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요, 북한같이 어려운 땅에서는요, 배가 아픈 경우에 웬만한 경우에 설탕만 먹어도 다가 통증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럼 이 단맛은 무슨 작용을 하냐? 단맛은 급한 것을 부드럽게 느긋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통증이라는 건 뭡니까? 뭐가 뒤틀리고 급해서 나는 건데 그거를 부드럽게 해줘서 통증이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는요, 그 약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먼저 그 기운이 차가운 것인지 더운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감별하고 난 다음으로는요, 그 맛이 어떤 맛을 지녔는지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진다, 작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 맛을 감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양의 기본 사상은 뭡니까? 음양오행의 사상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요, 이 음양오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요, 전개가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양의학의 약학에 있어도요, 이 사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의 기운을요, 우선 음양에 따라서 뭡니까? 더운 것인지 찬 것인지를 파악했죠. 다음 약의 맛을요, 오행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에 따라 약의 성질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약물의 찬지 더운지 기운을 보고, 둘째로는 그 약물의 맛이 어떤 맛인지를 본다고 해서요, 동양의학에서는 약물학에 있어서 이를 기미론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우리가 말하는 기운이라고 하는 기라고 할 때 기자고요, 이 미자는 만미자를 쓰는 것이죠. 이 기미론이 동양의학에 있어서 약학론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행에 따라서 한번 맞춰볼까요? 자, 우선 오행상 목은, 즉 나무는 어디에 속습니까? 오장으로는 간에 속하죠. 약의 맛으로는 신맛이 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맛은 일단 우리가 복용을 하면 간으로 들어간다고 황전에겐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불의 성질을 지니고 있죠. 근데 약의 맛으로는요, 쓴맛이 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쓴맛은 심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비장은 뭡니까? 흙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근데 약의 맛으로는 단맛이 그에 해당합니다. 또한 폐는 금속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에 해당하는 약의 맛으로는 매운맛이 그에 해당합니다. 또 신장은 뭡니까?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 약의 맛으로는 짠맛이 신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어떤 약을 신장에 보내고자 하면
짠 약을 섞어서 먹으면 그 성분이 신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성 모두가 심장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자세한 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각기 이런 5가지 맛들이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맛은요, 한의학적으로는 수렴하고 고사파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쉬운 말로 설명하면요, 우리 몸의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다 잡아준다는 겁니다. 못 나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에 쓴맛은요, 우리 몸에 있는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잘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습한 것을 말려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단맛은요, 보호해주는 작용이 강하다는 겁니다. 또한 중초를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또요, 급한 것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매운맛은요, 발산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나죠. 또 기와 혈을 이렇게 그 발산하는 작용을 통해서 돌려주는 작용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 짠맛은요,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있는 덩어리나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걸 흩어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는 아래로 내려보는 작용도 짠맛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 오행에 따라서 5가지 맛들이 있으며 5가지 맛들은 각기 하는 작용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요, 이 외에도 떫은 맛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떫은 맛은요, 신맛과 그 작용이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렴하고 잡아주는 작용. 또 이외에도 아주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담백한 맛은요, 이뇨작용들의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습한 기운들을 잘 배설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맛에 따라서의 음식물들이요 또는 약재들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작용이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요, 내일서부터 다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모든 분들께서 복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